무게만 많이 든다고 운동을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운동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무게는 도대체 어느 정도냐? 안녕하세요. 비어네슬리 강윤중입니다. 저희가 평소에 좋아하는 스포츠, 어떤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근력 운동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근력 운동을 하시다 보면은 무게에 욕심이 나는 경우가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전 영상에서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무게를 목적으로 운동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엔 저희가 무게를 많이 든다고 어떤 운동 수행 능력이 드라마틱하게 혹은 정비례하면서 늘어나지 않아요. 쉽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만약에 70kg인데 70kg 바벨도 못 드는 사람이 뛸 수 없나요? 다 뛸 수 있죠. 무게만 많이 든다고 저희가 운동을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무게를 많이 들기 위해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건강해지기 위해서 어떤 운동 수행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럼 운동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무게는 도대체 어느 정도냐? 무게에 초점을 맞추진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운동을 할 때 지면 발력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땅을 눌렀을 때 땅에서 올라오는 반발력,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그 올라오는 반발력이 세면 셀수록 그 반발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저희는 운동 수행 능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희가 달리기를 할 때는 한 발 한 발에 걸리는 지면 발력이 자신의 체중의 4배에서 5배가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양발로 그냥 천천히 움직이는 그 스쿼트도 자신의 체중의 2배 이상을 하기가 되게 힘든데 저희가 뛸 때는 한 발에 자기 체중의 4-5배가 걸린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멀리 뛰기, 세단 뛰기, 그러니까 멀리 뛰는 선수들, 그러니까 육상 선수들이죠. 육상 선수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빵 구름판을 밟고 땅 뛸 때 점프하는 발에 걸리는 부하가 자신의 체중의 7배에서 14배가 걸린다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는 양발로 천천히 움직여도 자신의 체중의 2배 이상을 들기 힘든데 그러한 점프를 할 때는 한 발에 자신 체중의 7배에서 14배가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근력 운동이 쓸모가 없냐? 근력 운동은 그런 부하가 내 몸에 왔을 때 그 부하를 견뎌낼 수 있는 우리 몸의 구조물들을 트레이닝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그러한 부하들을 견뎌내는 어떤 강력한 힘을 견뎌내는 우리 몸의 구조물은 근육만 있지 않아요. 뼈도 있고요. 인대도 있고 힘줄도 있고 근육도 있고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도 있고 그러한 구조물들을 통틀어서 저희는 장력 통합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구조물들을 통틀어서 장력 통합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우리 몸이 결국엔 장력 통합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장력 통합체가 그러한 엄청난 부하들을 견딜 수 있게끔 해주는데 그러한 장력 통합체를 건강하게 해주는 게 근력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저희가 무게를 많이 든다고 피 뛰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무거운 무게를 많이 든다고 빨리 뛴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근력 운동을 할 때는 우리 몸에 있는 구조물들을 건강하게 해주는 데 목적이 있고 우리 몸의 움직임에 약간 기본적인 최대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움직임을 교육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야지 무게를 많이 들어 올려서 내가 운동 수행 능력이 늘어나야지 운동 수행 능력을 높일 거야 라고 하면서 무게 욕심을 내시다가는 오히려 운동 수행 능력이 더 저하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 스쿼트를 300kg를 들어요. 어떤 사람은 스쿼트를 100kg를 들어요. 근데 이 300kg를 드는 사람이 100kg를 드는 사람보다 높이 뛸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지만 그게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올림픽 보시면 아시겠지만 멀리뛰기 선수들, 높이뛰기 선수들 그 선수들이 힘은 센데 근육이 많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부하를 견뎌낼 수 있는 힘줄, 인대,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 우리 몸의 장력 통합체들이 건강하니까 그러한 부하를 견뎌내는 거고 운동 수행 능력 향상을 목표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무게에 너무 초점을 두지 마시고 건강한 움직임을 되찾고 그렇게 움직였을 때 어느 정도 저항이 들어갔을 때 우리 몸에 장력 통합체를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의 구조물들이 건강해질 수 있다. 그 건강해진 구조물들이 그러한 큰 부하를 견뎌낼 수 있는 거지
건강하지 않는 어떤 구조물들은 그런 부하가 왔을 때 찢어지거나 다칠 수 있으니 그런 구조물들을 건강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동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근막 트레이닝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오히려 무게를 들고 무거운 무게를 들면서 하는 운동들이 운동선수들을 더 다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걸 제대로만 한다면 우리 몸의 구조물들은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무게는 얼마나 들어야 돼? 자신이 들 수 있는 만큼만 들면 돼요. 우리 몸의 구조물들 중에 그 대표적으로 그러한 큰 장력을, 제가 아까 지면 발력이 되게 크게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그런 큰 발력들을 견뎌낼 수 있는 구조물들 중에 가장 큰 일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힘줄입니다. 힘줄은 언제 트레이닝이 되냐? 강력한 저항이 걸렸을 때 트레이닝이 돼요. 그럼 강력한 저항을 자신이 한 번 들 수 있는 무게에 아무리 못해도 70에서 80% 이상의 힘을 낼 때 건강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근력 운동을 많이 안 해본 일반 분들께서는 자신의 원RM을 아는 것도 힘들고 자신의 원RM의 70%에서 80%를 드는 것조차도 엄청나게 큰 고강도 훈련이고 부상의 위험이 많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 500kg짜리 바벨이 있어요. 500kg짜리 바벨이 있는데 제가 500kg짜리 바벨을 들어 올릴 수 있나요? 없죠. 그러면 막혀있는, 사람이 들어 올릴 수 없는 곳에다 가가지고 내가 일어서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근육에서 나타나는 근수축의 타입은 아이소메트릭, 자신의 최대 노력의 70%에서 80%만 가더라도 힘줄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무게 욕심을 내지 마시고 제가 자세 위주로, 기능 위주로 훈련을 하라 그랬는데 결국에 어느 정도 무게는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무게를 설정하는 방법은 아이소메트릭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저희가 한 10개 정도 할 수 있는 무게, 좀 더 나아가서 근력을 좀 더 많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5개 정도 할 수 있는 무게로 하는 게 좋고, 그러면 어느 정도 선까지 무게를 올리면 좋냐? 무게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대적으로 우리 몸의 구조물들이 그러한 저항을 견뎌내는데 더 유리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시간적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무게 들기 좀 힘드신 분들은 아무리 못해도 자신의 체중의 1에서 1.5배는 들 수 있으셔야 되고, 그 좀 무게를 잘 드시는 분들은 1.5배에서 2배 정도는 드시면 충분합니다. 2배 이상을 들으려 하지 마시고, 물론 무게를 많이 들면 뭐 되게 건강해질 수 있지만 거기에 시간적 효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내 체중에 이 정도 들 수 있으면 나는 충분히 건강한 근력 운동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달아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